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양반과 커다란 집에 함께한 지 20년 된 홍대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한성지라는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흔히 말하는 공처가 같은 남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홍대감은 이를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감의 모습이 사라지자 웃으며 배웅하던 마님은 자연스럽게 머슴 하나를 방으로 불렀지요. 그러자 그 넓디 넓은 집에 마님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거지. 젊은 것이 최고구나. 사실 어마어마한 욕정을 가지고 있던 마님은 잠자리 실력 하나만 보고 홍대감과 혼인하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중년이 된 홍대감이 젊었을 때처럼 힘을 쓰지 못하니 들끓는 욕정을 다 채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홍대감이 집을 나설 때면 젊고 탄탄한 머슴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도 홍대감이 집을 나서자마자 머슴 하나를 골라 황홀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님이 머슴을 끌어안고 욕정을 채우고 있던 그때 홍대감이 도로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휴, 그걸 놓고 오다니 헛걸음했구려. 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홍대감은 마당에 울려 퍼지는 마님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지요. 그리하여 홍대감은 허겁지겁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방에 가까워질수록 마님의 소리가 정확히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대감은 순간 당황하여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찰나 머슴의 거친 숨소리도 함께 들려왔죠. 홍대감은 마님이 머슴과 뜨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당장에 마님을 내쫓았을 테지만 마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낮았던 홍대감은 분노보다는 자책감을 더 많이 느꼈지요. 그리하여 홍대감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을 나오고 말았답니다. 피곤하다며 밤에 그냥 자버리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 물건이 별로여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꼬. 홍대감은 마님이 머슴과 놀아났음에도 이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홍대감은 마님을 만족시키려 크나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님은 잠자리를 피하기 바빴지요. 홍대감의 속앓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홍대감은 이 속상한 심정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홍대감은 오랜 친구인 김씨를 불러 함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홍대감이 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김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는 김씨의 호통에 부인의 탓이 아니라며 본인 물건이 힘을 못 써서 그렇다며 홍대감은 이를 진정시켰죠. 그럼 누구 탓인지 한번 보자며 답답해하던 김씨는 홍대감을 정동의 기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령이라 하옵니다. 홍대감의 옆에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희령이라는 삼패기생이 앉았습니다. 희령이는 마치 꽃과 같은 화려함과 갓단 사과 같은 싱싱함이 공존했지요. 홍대감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조심스럽게 희령이에게 입을 맞추었고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려던 그때 갑자기 마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대감은 마님을 두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기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입을 맞출 때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리하여 홍대감은 희령에게 향한 손길을 거두며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홍대감이 멈칫하자 희령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낯빛이 어둡습니다. 홍대감은 희령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희령이는 정씨의 말이 맞다며 여기까지 온 이상 남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냐며 적극적으로 홍대감에게 다가왔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흥분해버린 상태에서 홍대감이 갑작스레 멈춰버리니 많이 급했던 것이었답니다. 어여쁜 희령이의 설득에 넘어간 홍대감은 희령이와 방안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의 것이 희령이에게 들어가자 희령이는 아주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자 홍대감은 오랜만에 듣는 소리에 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대감은 더 힘차게 움직였고 희령이는 부들부들 떨며 황홀해했습니다.
홍대감은 그동안 부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아주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홍대감의 기분을 흥분시켜줄 만한 노력이 없었다면 희령은 홍대감의 기분을 최대로 끌어올려준 것이지요. 그렇게 마님과 희령의 차이를 크게 느낀 홍대감은 희령을 통해서 자신감을 크게 얻게 되었답니다. 희령 또한 홍대감은 처음 접해봤지만 끌리는 묘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사내로서의 느낌도 그렇고 점잖으면서도 기품 있는 홍대감이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형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희령은 홍대감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희령이는 그 황홀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듯 홍대감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배도 나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멋짐이 그윽하십니다. 물건도 이제까지의 제 경험 중 최고였지요. 마님의 욕정이 다소 크신 것 같습니다. 홍대감은 자신의 물건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님을 향한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지요. 자신을 버리고 젊은 머슴과 놀아나다니 밉기도 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홍대감은 마님을 마주했는데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미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크기가 컸던 만큼 미움의 크기도 무서울 정도로 커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홍대감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님을 방으로 끌고 갔답니다. 오늘 밤 거사를 치릅시다. 한지 꽤 오래되지 않았소. 아야, 아파요. 서방님답지 않게 오늘 참 거치십니다. 홍대감은 희령이에게 물건의 칭찬도 받았겠다. 이번엔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홍대감과 마님은 오랜만에 한 몸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젊은 머슴들과 시간을 보냈을 뿐더러 홍대감의 물건에는 도무지 반응이 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대충 소리를 질러대며 분위기를 맞추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홍대감은 희령이의 반응을 보고 난지라 그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큰 절망감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지요. 그리하여 대충 마무리한 후 마님을 방에서 내보냈답니다. 홍대감은 어찌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미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마님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맛본 게 처음이라 그런 걸까요? 희령이와의 뜨거운 순간만이 계속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님과 잠자리를 할 때도 밑에서 자지러졌던 희령이 생각이 무척 났었지요. 홍대감은 희령이 생각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대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급히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홍대감이 조심스럽게 기생집으로 들어가는데 희령이가 아주 환하게 웃으며 홍대감을 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대감님이 그리운 찰나였습니다. 홍대감은 마님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희령이에게 위로받았고 그렇게 둘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대감은 보름 내내 희령이를 찾아갔고 둘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홍대감은 마님과 더 이상 잠자리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결국 희령을 첩자리에 앉히게 되었지요. 희령이가 온 첫날부터 홍대감은 미운 마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희령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홍대감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젊고 예쁜 희령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지요. 희령이도 홍대감에게 서서히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몸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런 홍대감을 보고 왠지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마님 입장에선 갑자기 홍대감이 첩을 데려오니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희령이가 젊고 아주 예쁘다 보니 질투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옷을 반쯤 벗은 채 희령이 방에서 나오는 홍대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대감은 마님을 슬쩍 보더니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것이야? 젊은 것이 좋다 이거야? 마님은 제가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딱 그런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뚜벅뚜벅 홍대감 방으로 들어갔지요. 홍대감은 희령이와 진이 빠질 때까지 한터라 금방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홍대감 옆에 누워 살며시 그를 껴안아 보았지요. 홍대감에게서는 젊은 머슴들처럼 싱싱하진 않지만 중년의 농익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질투심 때문이었을까요? 마님은 웬일인지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홍대감의 물건에 손을 가져다 대었지요. 그러자 물건은 벌떡 일어섰고
마님은 곧장 홍대감 위에 올라타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인기척의 홍대감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오랜만에 하니 좋네요. 홍대감은 마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머슴과 노란한 주제에 이제 와서 이러다니 남 죽이 아까운 마님의 마음이 느껴졌지요. 홍대감은 마님을 밀쳐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요? 머슴과 그 짓거리 하는 걸 내 모를 줄 알았어? 내 방에서 당장 나가시오.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홍대감은 희령이도 있겠다. 마님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울며 빌 줄 알았던 마님이 오히려 화를 내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혹시 꿈꾼 거 아니십니까?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합니까? 마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내쫓으려면 머슴과 잤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는 마님을 보고 홍대감은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자 마님은 홍대감을 뒤로 한 채 후다닥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 미련한 대감이 어떻게 알았지? 돈줄 끊길라. 내쫓기지 않으려면 당분간 조심해야겠어. 그날 이후 홍대감은 마님을 내쫓기 위해 마님이 머슴과 놀아나는 현장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몇 날 며칠을 숨어서 지켜봐도 마님이 머슴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질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홍대감은 반포기 상태로 희령이와의 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희령은 홍대감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님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슴과 노란한 마님이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니 아주 미워 죽을 지경이었지요. 어찌하면 마님을 내쫓을 수 있을까? 옳다구나. 바로 그거야. 희령이는 어진이라는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인 어진이는 머슴 일을 하는데 매 집마다 마님과 정분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지요. 희령이는 어진이 좀 멍청해도 메모는 잘났으니 집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마님이 알아서 덫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희령은 마님을 꼬셔준다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어진을 홍대감의 집에 들여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님은 어진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하며 욕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마님은 홍대감의 의심으로 머슴들과 뜨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있던 터라 더욱 욕정을 참기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쫓겨나면 오갈 데 없는 신세였기에 마님은 혀를 깨물며 가까스로 어진에게서 눈을 떼고 뒤돌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방을 나왔는데 마당에서 어진이 옷을 벗고 장작을 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훤칠한 외모에 탄탄한 근육 사이로 땀 줄기가 흐르는 걸 보자 마님의 욕정은 폭발해버리고 말았지요. 안 되겠다. 혼자서라도 해야겠어. 마님은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혼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방에서는 그녀의 힘쓰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마님이 방으로 들어가 아픈 소리를 내자 어진은 이때다 싶어 마님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어진이 문을 두드려도 마님은 자지러지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진은 걱정하는 척 다시 한번 물었지요. 그럼에도 마님은 이미 그것에 흠뻑 빠져버려 어진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진은 옳다구나 하고 문을 열어젖혔고 마님을 보고선 깜짝 놀란 척하며 문을 닫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눈이 풀린 채 어진을 끌어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뻑 젖은 어진이 자신을 바라보자 더 이상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님과 어진은 방안을 후끈 달구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과 일을 치르는데 성공한 어진은 희령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이 넘어왔으니 이제 일을 들킬 시간을 정해야 했죠. 그런데 어진은 무척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진은 이제껏 경험 중에서 마님과의 시간이 너무 황홀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대로 끝마치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이지요. 결국 어진은 마님과 조금 더 즐기다가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욕정을 채운 마님은 더 안달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진의 물건은 아주 대단했던 터라 마님 역시 이제껏 경험한 것 중 가장 황홀했던 것이지요. 결국 마님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어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님과 어진은 하루에 두세 번은 거사를 치르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둘은 서로를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희령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진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마님의 얼굴은 점점 화사해지는 것이 수상했지요. 이럴 일 없어. 아무래도 어진이 마님에게 넘어간 것 같구나. 희령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믿고 데려왔더니 마님에게 홀딱 빠져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마님을 행복하게 해주다니요. 희령이는 어진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희령이는 어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님은 아직도야. 희령이는 어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어진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희령이는 어진이 무척 괘씸했지요. 그리하여 희령이는 마님과 어진 모두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덫을 하나 놓아보았답니다. 그나저나 저 굿땅 기억나. 우리 저기서 몰래 놀다가 아주 크게 혼났었는데 이젠 버려진 굿땅이라니. 굿하던 곳이라 팔리지도 않는데. 어진의 눈은 번쩍였고 희령이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어진은 마님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바로 희령이가 말한 그 굿땅이었죠. 집에서는 들킬까 두려워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는데 버려진 굿땅이라니 조금 무섭기는 해도 들킬 걱정은 없어 두 사람은 더 뜨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이 어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앞에는 홍대감과 희령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굿땅은 여전히 운영이 되는 곳이었고 욕정에 눈이 멀었던 어진과 마님은 그저 뜨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이 허술한 덫에 깜빡 속았던 것이지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러셨어?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욕정 하나를 이기지 못하다니. 이 꼴이 나는 것 아니오? 어진아, 너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 이 꼴을 당하는구나. 마님과 어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 사람에게 현장을 들켜버린 마님과 어진은 꼼짝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옥에 갇혀 살라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마님은 홍대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 옥에 갇혀 평생 욕정을 풀지 못하게 되었고 어진은 좀만 참았으면 보상도 받고 머슴짓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하나를 참지 못해 옥에 갇혔으니 두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홍대감과 희령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위로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친구에게 욕심 때문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복수를 하고 나니 무언가 마음이 허전했지요. 그래도 둘은 서로가 있어 참 다행이었답니다. 대신 해결해줘서 고맙네. 널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지. 앞으로 나와 평생 함께하게. 네, 대감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홍대감은 희령이를 첩이 아닌 부인 자리에 앉히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